안녕하세요. 지원입니다. 요즘 저는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극단 이름으로 저희 학원에 성인 수강생 몇 분하고 저희 학원에서 입시를 했던 친구들 중에 이제 막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 후배들하고 같이 좀 의기투합해서 워크숍 공연을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준비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성인 개인 레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이 연기 레슨이 지겨워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물론 저희가 매번 좀 색다른 훈련법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훈련법 같은 것들이 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조금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와요. 그리고 1인극이 아닌 이상 상대방하고 대사를 주고받으면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개인 레슨을 하다 보면 아무리 제가 상대 역을 해드린다고 해도 한 사람하고만 계속해서 이렇게 호흡을 주고받는 것보다는 다수의 사람들하고 좀 호흡을 주고받는 그런 훈련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룹 레슨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몇 분 이제 모아가지고 특강 형식으로 그 2, 3인극 같은 것들을 촬영을 해보는 수업을 진행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룹 레슨으로 저희가 어떤 매너리즘을 타파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기울였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공연 하나를 다 같이 의기투합해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좀 이분들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각자의 어떤 삶에 대한 에피소드나 이야기 같은 것들을 받아서 그거를 바탕으로 제가 이번에 올리는 공연의 희곡의 초고를 썼어요. 그래서 공연 연습을 진행을 올해 2월 말부터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월 말에 시작을 했으니까 지금 벌써 11월 후순인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룹 레슨 수업 시간 외에 다른 어떤 시간을 맞춰서 공연 연습을 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고 계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 배우들처럼 연습 시간을 사실상 다 같이 맞춰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연극 연습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때부터 저희끼리 이제 합의를 했던 게, 물론 이제 공연을 올리기 직전에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해서 연습을 해야겠지만, 이 공연을 연습을 할 때에는 그룹 레슨 시간, 그 시간을 할애를 해서 공연 준비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길게 잡아도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들이 아니다. 전문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못해도 4-5번씩 만나가지고 몇 시간씩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보통 2-3달 연습을 하고 이제 하나의 공연을 올리니까 결코 그게 기간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길어 보이지만 시간으로 모아봤을 때는 정말 짧은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 진행 상황을 봐서 8월 말쯤에 공연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아니면 아싸리 그냥 더 길게 잡고 연말에 공연을 올리자 라고 이제 얘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연습을 진행을 했었죠. 근데 아무래도 제가 매체 쪽에 특화된 사람이다 보니까 연극 연습을 진행을 하는 데에는 솔직히 말해서 제 스스로 한계를 느꼈어요. 한계를 느꼈고,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 SOS를 쳤고, 원장님께서는 이제 아무래도 무대 연기 쪽에 훨씬 더 저보다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신 분이어서 서로의 수업을 바꿔서 진행을 하자라고 이제 의견이 나왔고, 그게 한 5월, 6월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지금 공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같이 연습을 하던 성인 수강생 한 분이 부득이하게 하차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희곡을 수정을 하셨죠. 이제 상황에 맞게 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수정된 캐릭터를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그게 한
9월 말 10월쯤부터 이제 제가 연습을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새로 또 합류한 수강생분이 계셔가지고 그 수강생분이랑 저랑 이제 서로 상대 역을 맡아서 연습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랑 같이 연기를 하기로 했던 그 상대 역의 수강생분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빠지게 됐다고 지난주에 연락을 받아서 원장님이랑 저랑 멘붕이었죠. 멘붕이었고, 어제 원장님이랑 저희 연출님이랑 두 분이서 이제 얘기를 나누시고 오늘 이제 연습을 갔다 왔거든요. 연습을 갔다 왔는데 결론은, 그러니까 학원 출신 배우 한 명을 섭외를 다행히 하셔가지고 그 친구랑 같이 제가 공연을 올리게 됐어요. 오늘 이제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고, 왜냐면은 그 친구가 못하겠거나 안 하겠다고 했으면은 대본 수정을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새로 대사를 외우고 또 다시 동선을 생각을 하고 그랬어야 됐었을 텐데, 다행히 완전히 뒤엎는 불상사는 피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같이 시간을 맞춰서 연습을 또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기획과 홍보물 디자인, 그러니까 홍보물 디자인이라고 하면 포스터, 리플렛, 티켓, 인스타에 올릴 정사각형 상세 페이지, 네, 그렇게를 좀 도맡아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졸지에 배우로 또 출연을 하게 되었고, 또 음악을 찾아야 됩니다. 막 전한 음악을 제가 이제 그나마 조금 분위기에 맞는 음악을 잘 찾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제가 찾아봐야 돼서 지금 한 몇 가지 일을 하고 있지 내가? 기획, 디자인, 배우, 음악, 그렇게 지금 총 4가지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름 즐기면서 하고 있어요. 소규모 극단이 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까 네, 즐기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금 2-3가지씩 일을 더 하고 있거든요. 저랑 같이 공연을 올리게 된 학원 후배 중에 하나가, 그 친구가 이제 드림진이에요. 같이 6시간 후 너는 죽는다 무대 인사를 갔던 드림진이 그 친구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저처럼 약간 그냥 감초 역할 정도로만 나와 달라라고 공연 준비 초중반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친구도 좀 더 딥하게 배우로서 참여를 하게 돼서, 그 친구는 심지어 저보다 더 큰 역할을 맡았어요.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그 친구는 그렇게 배우로 참여를 하면서 조명 디자인을 같이 맡아서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원장님 지금 계속 희곡 무슨 상황 생길 때마다 바꿔 쓰시고, 네, 다른 배우분들도 엄청 열심히 으쌰으쌰 같이 준비를 해주고 계시고, 다 같이 지금 그렇게 파이팅 넘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우여곡절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셨던 그 성인 수강생분들의 의지가 정말 대단해요. 그 중에는 연기를 그냥 진짜 취미로 하시는 분도 있고, 처음 시작은 그렇게 취미로 시작을 했지만 점점 더 연기에 흥미가 생겨서 좀 더 진지하게 배우 쪽 일을 해보고 싶다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어서 지금 이제 처음 얘기가 됐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룹 레슨 시간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그렇게 이제 연습 시간을 맞춰보자 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분들께서 막 자발적으로 같이 다른 요일에도 한번 연습 우리끼리라도 맞춰보자 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희가 시간 되면은 나가서 조금 봐드릴게요 해가지고 이제 저희도 나가서 봐드리고, 그렇게 또 수업 시간 외에 엄청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원래 수업이 내일 토요일 2시간씩 있는 건데
금요일에도 거의 매주 나와서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론이고 저희 원장님도 그렇고 드림진이 그 친구도 그렇고 거의 이제 매주 다른 요일에도 나와서 시간 될 때마다 나와서 지금 연극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고 아주 많은 노력을 들여서 지금 공연 연습에 참여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으쌰으쌰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대가 좀 되기는 해요. 왜냐면은 저랑 오래되신 분은 거의 2년 넘게 저희 학원 다니면서 이제 제 수강생으로 있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오래 안 됐더라도 거의 막 1년 넘게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무대에 올라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또 기대가 엄청 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가족하고 지인분들도 공연을 보러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또 이분들이 그 공연 딱 마무리했을 때 그 성취감, 그 뿌듯함,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 한 번 중독되면 진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순간을 이분들께서도 느끼게 되셨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이실지 그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저희 극단 워크숍 공연, 이제 성인 수강생분들하고 함께하는 그 공연의 포스터랑 각종 홍보물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포스터 디자인은 끝낸 상태거든요. 포스터는 이미 다 완성을 한 상태고, 그 완성된 포스터 디자인을 바탕으로 티켓이랑 리플렛, 공연 상세 페이지, 인스타 이런 데 올릴 1:1 비율의 또 홍보물을 제작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디자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티켓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디자인할 건 없거든요. 앞에는 포스터 디자인을 조금 더 비율을 길게 만들어가지고 집어넣고, 뒷면에는 이제 공연 관람 시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써서 넣으면 돼서 그거는 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세 페이지랑 소셜미디어에 들어가는 정방형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나와 있는 기존의 디자인 틀이 있다라고 해도 그 글씨 하나하나 배치하는 게 사실 다 일이거든요. 디자이너한테 요거 조금만 이렇게 위치 변경해주세요, 멘트 변경해주세요, 이거 문구 이거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게 사실 하나하나 다 일입니다. 하나하나 다 일이고, 처음에 들어왔던 그 어떤 문구나 내용을 바탕으로 깔쌈하게 디자인을 완성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비율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 뭐 문구 요거 추가해달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빼달라고 해서 뺀다든지, 그러면 이미 아름답게 맞춰놓은 그 어떤 프로포션이 다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 문구 배치하고 문구에 따라서 디자인하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그게 답니다. 사실 저같이 쪼렙 디자인하는 이제 사람한테는 그게 사실 다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어떻게 배치를 할지 그게 지금 문제기는 한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해야죠. 요랬는데 열애됐습니다. 이렇게 중구난방이었던 각자의 프로필 사진의 톤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수정해서 엇비슷하게라도 맞췄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인쇄물 볼 때 되게 안 예뻐 보이거든요.
저만의 어떤 그런 넘길 수 없는 포인트기는 한데 그래도 통일성 있고 예쁘면 좋잖아요.